아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나비 라이브에서는 저희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다양한 직업인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영등포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나비TV의 스칼렛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안녕. 자, 오늘의 나비 라이브 과연 어떤 멘토님께서 오셨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아, 네. 자, 업둥이 분들은 꽃다발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자, 아마도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졸업식 때 한 번씩 받아봤을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전할 때, 또는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또는 뭐 슬픔을 위로할 때 이런 꽃이 바로 이렇게 활용이 되죠. 자, 오늘 만날 직업은 꽃을 보관하고 포장하여 판매하는 플로리스트입니다.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은 이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알려주실 저희 이은영 멘토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등장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자, 저희 그 애칭이 네네. 업둥이에요. 아, 네네. 저희 업둥이 친구들한테 한번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업종이 친구분들. 저기 보시고 저희 아, 네네. 저는 프리랜서 강사 또는 플로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비TV에 이렇게 네.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업둥이 분들은 이렇게 나비 라이브를 보시다가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댓글로 질문 한 번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항상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플로리스트가 하는 일. 플로리스트는 어떤 직업인가요? 아, 네. 플로리스트는 이제 외국어이고요. 이 아, 말을 네. 그대로 한국말로 옮긴다면은 화훼 장식가라고 부르거든요. 화훼 장식가. 네, 네네. 그래서 말 그대로 꽃과 풀을 가지고 장식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아. 네네. 그래서 예쁜 꽃을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스칼렛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꽃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도 합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직접 지금 이렇게 네. 어떤 가게에서 이렇게 만드시고 파시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는 지금 웨딩 플로리스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장 가면은 꽃 장식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꽃을 앞으로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스트의 그 일하는 장소는 어디 구애받지가 않는 건가요? 네, 조금 다양한데요. 처음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꽃집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꽃집으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되겠죠. 네네. 네, 일하는 장소가. 그쵸. 그리고 저처럼 웨딩 플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끔은 호텔, 또는 웨딩홀. 네, 그래서 다양하게 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는 경우가 학원으로 출근할 수 있죠. 학원으로 출근.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은 어디에 이제 꽃이 들어가나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로비 장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호텔 안에도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꽃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호텔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네. 엄마한테 얘기하셔서 지하 또는 1층에 꽃집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렇군요. 지하에도 이렇게 있어요? 네네. 이렇게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네네.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네. 플로리스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꽃다발도 만들고 장식을 하려면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해요. 기술. 네, 예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꽃을 오래 보는 것도 중요해서 특정한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이 기술을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전문 기관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 민간 자격증은 지금 굉장히 다수로 많은데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네. 화훼 장식 기능사, 그 다음 단계는 화훼 장식 산업기사, 산업기사. 네, 그리고 그 다음이 화훼 장식 기사가 있습니다. 다 같은 게 아닌가요? 예, 됩니다. 아, 보면은 그래요? 뒤에 기능사, 네. 산업기사, 산업기사, 기사. 그래서 기사. 기사가 가장 높은 레벨이에요. 기사가 가장 높은. 네네. 그러면 이게 만약 가장 높은 걸 가지게 된다면 네. 어디서 최고 높은 아, 취업할 곳? 취업할 어디 있을까요? 곳.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기능사와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편하게 생각하시면 기능사 같은 경우는 꽃집에서 일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예, 이제 보통을 얘기하자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 같은 경우는 공간 장식을 많이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딩홀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작품 활동을 하는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류에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일을 한다면 기사 정도의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그러게요. 이런 꽃말도 다 알고 있어야 되나요? 제가 꽃집에 처음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제가 플로리스트를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를 하기 전에 근데 꽃집에 있으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 꽃이 얼마나 가나요? 얼마나 오래 가나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 꽃말입니다. 예, 많은 남자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꽃말을 물어보세요. 네네. 그래서 대신에 저도 이 꽃말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쵸, 많죠. 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도 똑같이 네이버에 물어봅니다. 네이버. 네네. 네이버. 네네. 나옵니다. 네네. 그쵸. 아무래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 고백을 하거나. 네, 그쵸? 맞아요. 사랑에 관련한 이제 그 꽃말을 가진 꽃들을 제일 많이 외우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왜 리시안셔스라는 꽃이 있어요. 리시안셔스. 네. 이렇게 뭐라 해야지? 이렇게. 맞아. 예, 맞아. 그 꽃말이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 네. 그 꽃도 그 가격이 달라지나요? 네,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네. 굉장히 많이요? 네, 네. 생각을 이제 한다면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많이 사려고 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려고 해요. 근데 물건이 없어.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사가. 근데 물건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싸게. 네, 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꽃 가격이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수요가 없으면 꽃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딱 한 번 겨울에는 꽃은 따뜻한 데서 크기 때문에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우스에서. 네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겨울에는 꽃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고 그 외의 계절에는 수요 양에 따라서 꽃 가격이 좀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겨울에는 조금 올라가는군요. 네네. 그 꽃시장이라고 하죠. 네. 꽃시장도 이제 동대문처럼 새벽에 여나요? 네, 새벽에 열어요. 밤 12시? 새벽 12시에 열어서 예, 그 다음날 오전에 약 12시나 1시 정도.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 꽃시장에서 꽃을 사다가 저희가 컨디셔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건식 유통이라고 박스에 쌓아서 꽃을 유통하거든요. 그럼 꽃들이 뭐 짧게는 12시간, 많게는 30시간 넘게 물을 먹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손님에게 판매하게 되면 손님이 시든 꽃을 가져갈 수 있어서 그걸 다듬어서 사용하거든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부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꽃 사러 아침에 오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꽃을 사다가 그 컨디션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는 시간에 꽃이 싱싱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장에서 사다가 준비를 해서 아침에 오전에 판매를 하게 되죠. 네네. 지금 양재시장을 물어보셨는데 우리나라에는 양재시장도 있고 남대문 시장,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속터미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그 세 곳의 시장이 있고요. 저는 꽃시장은 돌아가면서 여러 곳을 가고 적어도 제가 수업을 하거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플로리스트에게 꼭 필요한 그런 자질이나 뭐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꽃을 사랑하는 마음. 네, 이제 제가 이제 막 배고파서 제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꽃을 담아놓은 물이 약간 지저분해. 이런 그 물부터 갈아줄 수 있는 마음. 정말 중요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실한 것 같아요. 성실함. 네네. 새벽에 꽃시장을 가고 그 꽃을 예쁘게 다듬어서 판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 색감이나 또는 이제 꽃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 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뭐 이렇게 언제부터 이제 꿈을 갖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원래는 대학교 졸업까지 디자인을 전공했었어요. 아, 대학 전공이 디자인이세요? 네, 오, 저는 네.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었고, 네. 졸업하고 나서는 의류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생각했을 때, 계속 내가 평생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의류회사 일할 때는 저는 조금 덜 행복했었어요. 네. 네네. 예. 다른 분들은 행복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일을 찾자고 했었을 때, 그때 떠오르는 직업이 플로리스트였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처럼 진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네. 저에게 너무 잘 맞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직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진로 체험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체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뭔가 플로리스트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학원을 찾아가서 네, 취미반처럼 이렇게 네. 꽃을 배우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너무나 적성에 잘 맞았어요. 네네. 그랬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적성 딱 지금은 잘 맞으세요? 이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네,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플로리스트 직업의 특성이 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네. 다양한 사람과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 세 가지 모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여서 아.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뭔가 항상 그 네. 일을 할 때 설렘이 있을 것 같아요. 손님이 오시면은 네, 그 손님도 설렘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같은 마음으로 막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꽃 일을 할 때 꽃집에서는 손님에 대한 설렘이 있었고요. 네. 지금 제가 일을 하는 강의는 저에게 배운 학생들이 이제 꽃집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뭐 이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부가적인 일을 했었을 때 그 네. 설렘도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네. 힘든 점이나 단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플로리스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게 네. 체력이었어요. 체력. 예, 우리가 만나는 플로리스트들은 대부분 네. 꽃을 예쁘게 포장하고 네. 예쁘게 다듬고 그리고 이제 꽃집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꽃을 사서 들고 올 때도 플로리스트가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 왜 긴장하시잖아요. 네네. 그때 굉장히 많이 이제 어머니들이 다듬으시죠. 그쵸. 그 일을 매일같이 하고 그리고 아까 또 꽃을 오래 보려면 물을 깨끗이 갈아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꽃집에 가시면은 네. 이제 그 냉장고 안에 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네네. 그게 다 물병에 들어있거든요. 아. 그 물병을 적어도 일주일에 3-4번씩은 헹궈야 되고. 네. 갈아줘야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큰 화분들도 다 플로리스트 직접 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체력. 예. 그쵸.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꽃뿐만이 아니라 그 이렇게 나무 같은 것도 네, 다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 진짜 무겁던데. 네, 나무 무게, 흙 무게, 화분 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 화분도 도자기로 됐다 하면 이제 네, 맞아요. 아 그렇네요. 네네. 체력이 필요하네요. 네네. 플로리스트에게도 이 직업병이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아,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계속 체력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체력. 그 체력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손목이에요. 저희가 손목. 생각보다 많은 가위질을 하거든요. 네. 꽃을 사왔을 때도 판매할 때도 네. 그리고 꽃을 심을 때도 그래서 손목이 굉장히 약한 플로리스트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웨딩을 하게 된다면 웨딩 플로리스트 일을 하게 된다면 네. 허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허리요? 굉장히 우리 가면 예쁘게 물병도 큰 거에 꽂혀져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아치 같은 것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다 저희가 옮깁니다. 네, 그래서 아. 네,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움직이고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섰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허리 디스크. 네네. 손목은 터널 증후군이라고 네, 하나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그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직업병인데 네. 약간 어딜 가도 식물이 시들어 있거나 조금 말라 있거나 이러면 네. 그냥 못 본 척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 꼭 그걸 말씀드리게 돼요. 아, 그렇구나. 네, 특히나 카페 이런 데서 얘가 물이 필요하네 하면 저도 모르게 네, 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천직이시네, 천직. 네. 직업병이 천직이신데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직업병이 있어서 네. 이 플로리스트의 네. 전체적인 네.
평균 네. 소득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네, 네. 제일 궁금했으나 질문하지 못했던 것. 네. 스칼렛님께서. 네네. 평균적으로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반 회사원의 연봉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일반 회사원과 비슷하고요. 일반 회사원, 네. 대신에 초봉이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술직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기술이 늘수록 네. 월급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연봉 정도. 그래서 물론 최저시급 이상인 건 당연하겠고요. 네네. 대신에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네. 맞아요. 저도 지나가다가 네. TV인가 어디서 들었는데 네. 플로리스트로 막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이군요. 네, 사실입니다. 대신에 네. 이제 본인의 능력이 조금 올라가고 네. 그리고 프리랜서로 다양한 일을 하게 되다 보면은 그에 상응하게끔 연봉이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플로리스트라는 게 딱 떠오르면 네. 여자 네.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사장님들, 꽃집 사장님도 여자분들 많이 계실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실제로도 비율이 그렇죠. 여자분들이 더 많으시죠?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거의 90% 정도는 여자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10% 정도는 남자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계세요? 네, 제가 아시는 분, 이게 참 특이한 게 남자분들은 꽃집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희한하게도 네, 플로리스트로는 일을 하시지만, 네. 꽃집은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고요. 근데 한 10% 정도 남자분들 비율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만나본 플로리스트들을 봤을 때, 제가 10% 정도는 남자분들을 만나뵀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동네 꽃집 사장님 남자분이세요. 네, 10% 10% 안에, 네, 분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하긴 남자분들하면 또 힘을 많이 쓰시니까 네. 딱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남자분한테 굉장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 성별에 상관없이 여러분 도전하세요. 네. 저 누가 막 놀릴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갖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이 꽃을 만드시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요. 이 플로리스트의 이제 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코로나가 이번 연도에 특이하게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주변의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자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꽃 매출이 굉장히 올랐다고 말씀을 하세요. 올랐다고요? 네. 왜 왜지? 다들 매출이 하락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밖에서 식물을 보지 못하니까 집 안으로 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취미에 대한 게 굉장히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네. 취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직업 말고 다른 할 일을 찾으시는데 네.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취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로리스트 직업 전망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미래는 좀 좋지 않을까. 네. 저희 공식 질문이 또 있어요. 네. 뭔가요? 멘토님에게 네. 이 진로란 무엇인가요? 진로란 네. 저는 원래는 진로와 직업을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제가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요새 우리 100세 시대라고 네.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곧 있으면 150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업종이 분들은 150 잘하면 세대. 150세대.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진로는 약간 저의 결과 마지막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플로리스트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험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 우리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진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진로를 좀 탐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진로 선생님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맞습니다. 좋은 경험들이 네. 정말 이 진로를 탐색하는데 아주 많은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뚱이루님 네. 1시간 연장 부탁드려요. 오늘 이 방송 밤새 합시다. 어떻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서 네. 멘토링을 진행해 보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실까요? 처음에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됐어요. 네. 근데 그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스칼렛님도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업둥이? 네. 네, 업둥이 분들이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얘기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신이 나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저한테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1시간 동안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알려주신 멘토님과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업둥이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플로리스트 이은영 멘토님과 저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스칼렛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3시에 만날게요. 안녕.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은 사실 나리꽃이거든요. 나리? 네, 우리가 아는 백합. 종류예요. 네,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는 여기에 조금 내용이 들어있는데 사실 다양하고 너무 예쁜 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어머니께 선물 받았던 꽃이 나리꽃이었어요. 아, 그거 기억하세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모르게 꽃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나리. 꽃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보면 추억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모든 꽃이 예쁘지만 그 꽃을 보면 조금 더 예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리꽃. 일찍 지지 않고 오래가는 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찍 지지 않고 오래가는 꽃은 봄의 대표적인 꽃은 카네이션이 굉장히 오래가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카네이션? 네, 카네이션. 그리고 길가에 피는 꽃들로는 장미도. 장미도 오래가요? 네, 오래가요. 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요새 길에 다니시다 보면은 네. 지난주에도 있었는데 네. 이번 주에도 있었는데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오래 보실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네. 이제 TMI이긴 한데 네. 제가 부케를 받았는데 네네. 백장미예요. 네네. 집에다 말리는데 네. 아직도 살아있어요. 네, 그러네요. 맞아요. 장미가 오래가 있네요. 네, 굉장히 오래가요. 그러네. 네, 장미라고 합니다. 초보자들도 쉽게 화분을 키울 수 있는 물주기 팁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오, 네. 팁이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꽃집에 가면은 네. 3일에 한 번 주세요.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주세요. 이렇게 식물의 네. 물량을 정해줘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가시는 고객분들의 댁은 전부 다 이 환경이 다르거든요. 어떤 집은 건조하고, 어떤 집은 습하고, 어떤 집은 또 해도 잘 안 들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피시고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화분에 크게 이렇게 담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한 마디 정도의 손가락이 들어갔을 때 흙이 말라 있으면 꼭 물을 주셔야 하고요. 약간 촉촉한 느낌이 들면은 더 두고 보셨다가 물을 주셔야 돼요. 네. 세상에 이런 꿀팁이. 네. 그리고 혹시나 손에 이제 흙을 붙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네. 넣어볼 수는 없잖아요. 손톱에 끼니까. 네,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나무젓가락을 꽂아 놓으시면 수분이 있으면 나무젓가락을 촉촉하게 이렇게 흙이 묻어 나오고요. 그냥 흙이 하나도 묻지 않으면은 흙이 마른 거기 때문에 물을 꼭 주셔야 합니다. 꽃을 오래 보관하는 꿀팁이 있나요? 아까 물을 잘 주는 그 처럼 네, 있습니다. 네. 꽃을 오래 보관하는 꿀팁은 우리 절화회 같은 경우에는 물을 이제 물에 담가 놓잖아요. 꽃을. 네, 네. 근데 그 물을 자주 갈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물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생물이 막 돌아다니다가 네. 꽃이 이제 물을 먹거나 공기를 먹는 도관을 막으면 꽃이 빨리 시들어요. 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만개는 꽃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루에 2번까지도 갈아주시는 게 좋고, 자주 갈아야 되네요. 네. 그리고 조금 시원한 온도에 두시는 게 더 오래 보실 수 있어요. 또 시원하게. 네네. 와, 따뜻하게 자랐는데 이제 보관은 시원하게. 네, 해요. 맞아요. 안개꽃 잘 말리는 법이 있나요, 뚱이루님? 안개꽃? 네, 잘 말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꽃대를 세워서 말리게 되면은 꽃이 이제 시들면서 얼굴을 이렇게 숙이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 숙인 상태에서 그대로 마르면 다시 세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꽃다발을 만든 후에 네. 뒤집어서 뒤집어서 매달아서 말려주시면 예쁘게 마를 수 있습니다. 저 잘 말리고 있네요. 네네. 목걸이에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네. 네, 미르주님, 쌤, 식용꽃이요. 마트에도 판매하고 있던데요. 그건 어떤 꽃인가요? 다양한 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펜지. 펜지? 5월에 피는 꽃이고요. 네. 약간 보라색하고 키가 작은 꽃 있어요. 네. 네, 그게 가장 흔하고, 보라색 꽃.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려나 같은 경우는 네. 그 꽃은 이제 차로도 많이 마시고요. 아. 드라이해서. 그리고 특이한 꽃들보다는 요새는 혹시 장미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장미요? 네. 장미를 먹나요? 네. 실제적으로 꽃 네.
이제 그런 우리 식용꽃을 판매하는 단에 가면 네. 장미도 있고요. 오. 카네이션도 있고요. 굉장히 오. 다양한 꽃들이 있어요. 오. 네, 그래서 독성만 없다면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 네네. 장미도 먹는군요. 네. 몰랐습니다. 네. 우리 길 가다 보는 장미 피어 있잖아, 예쁜 꽃. 네네. 오늘 저녁에 먹어야지 하고 따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식용으로 키워지는 장미는 따로 있어요. 아, 따로 네, 있어요? 네. 종류도 조금 작고요. 네. 얼굴이 크게 작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좀 작고 우리 농약 쓰지 않고요. 대기 환경도 오염된 환경이 아니고 좀 차단해서 키우는. 아, 그렇군요. 네네. 길 가다가 꽃 따서 드시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네, 방할할 수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시겠죠?